최근 일본 경제의 폭망 확정이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아베 정권의 엔저 정책을 꼽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아베노믹스로 국내 총생산과 주가가 상승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일본 경제와 가계자산의 침체가 장기간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최근 엔화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엔저 현상으로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일본은행이 적극 개입하기를 바라는 경제 전문가의 의견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아베와 함께 아베노믹스 정책을 뒷받침해온 일본은행이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긴급히 회동을 요청하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국내 경제는 엔화 가치 하락으로 엔화의 구매력 약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 바닥인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는 인상되고 있으니 돈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것입니다. 일본은 금리와 물가 상승과 엔저 현상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엔저로 에너지나 식료품의 수입 제품 중심으로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확대되면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엔화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외국에서 수입하는 에너지 자원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전력 생산에 차질이 생겨서 경제 전반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니칸 겐다이는 엔화 가치가 달러당 125엔대에 돌입했다. 인 생활은 앞으로 더 고통스러워진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행의 이런 정책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한 이 칼럼의 결론은 어디까지 국민을 괴롭힐 생각인가? 동양경제도 한자 기사에서 지금까지 완전히 다른 위험한 엔저 현상이 발생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일본 경제는 파탄으로 가는 길을 완전히 굳히게 된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분석 기사입니다. 동양경제는 지난 31일 일본은행은 서민이 고통받는 엔저 정책을 즉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최근 니케이와 CNBC가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기시다 지지 여론조사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경제에 관심이 있고 좀 안다는 일본인들의 95.7%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기시다는 구로다에게 회담을 요청했습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30일 다 총리와 긴급 회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담에서도 구로다는 아베노믹스 기조가 맞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오늘 자일본 언론의 경제 관련 기사에서 제일탑뉴스는 하기유다 고이치 경제산업상이 아베노믹스를 비판했다는 내용입니다. 하기유다는 3일 NHK의 일요토론에 나와서 지난 과거에는 혁신이 없었고 결국 일본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반성을 한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시다 내각의 새로운 자본주의에서는 시장에 맡기려고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동안 아베와 일심동체로 정권을 함께해온 하기유다의 자금 비판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기보다는 2차 아베 정권의 7년 8개월 동안 총재 특별보좌관 관광부 장관자 민당 간사장 대행 문화관광 장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항상 아베와 함께하면서 대변인 역할까지 해온 충성된 측근입니다. 또한 아베노믹스에 대한 비판을 온몸으로 막아주던 하기유다의 변신에 일본 언론은 기시다에게 붙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아베노믹스의 폐해를 이제 인정하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베노믹스는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기업의 이익 확대와 주가 상승을 큰 목표로 만들어 왔습니다. 결국 기업은 엔저에 푹 빠져서 성장으로 이어지는 기술 개발과 투자라는 혁신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싼 가격으로 싸구려 제품을 많이 만들어 팔면서 그나마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유지해온 것입니다. 뉴스위크는 일본 사회의 격차를 가속시키는 심각한 나쁜 엔저 현상이라는 분석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특히 아베노믹스의 엔저 정책이 그나마 작동했던 이유는 에너지 가격이 저렴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엔저 정책의 폐해가 좀 더 부각이 되었고 그 사이에 아베와 자민당은 선거에서 승리해왔다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내 기업은 수입 원자재의 가격 상승에 렌지 등 에너지 수급 불안과 가격 인상으로 완전히 코너에 몰렸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가계 경제 등 일본 국민들의 생활도 물가 인상과 급여 동결로 완전히 가난한 처지에서 벗어날 기회가 없어졌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아베가 관광이 주요 산업이라는 비극적인 정책에 매달리면서 이제는 일본 국내 경제가 완전히 공동화되었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한일 갈등과 19 사태로 관광산업은 폭망했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의 수입은 전무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본은행은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일본 경제에는 플러스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장점이 단점보다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일본 제품 가격이 싸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장점으로는 세계 시장에서 일본산 상품 가격 경쟁력 개선을 통한 재화 서비스 수출 확대, 결국 수출액의 증가를 통한 기업 수익이 높아지게 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엔화 소득 수지가 증대된다. 단점으로는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100만 엔을 줘야 하는 수입 상품이 150만 엔을 줘야 합니다. 결국 수입 비용 상승으로 국내 기업 수익이 감소되고 이로 인한 물가 인상이 되면 소비자 구매력 감소된다. 일본은행은 장점을 다 더하면 단점을 웃돌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물가가 좀 오르고 수입 상품 등 소비재 가격이 비싸지면 소비를 자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덜 먹고 아끼면 싼 가격에 일본산 상품들이 불티나게 팔린다는 논리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일본은행의 이 논리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첫 번째 논리인 수출 확대는 일본의 많은 기업이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논리인 일본의 기업은 수익이 늘어난다는 것도 기업 수익이 설비 투자나 임금 상승에 전혀 파급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일부 기업의 수익이 늘어난다 해도 이런 투자와 사회 환원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는 비판입니다. 세 번째 논리인 일본 국가 전체적으로 엔화 소득 수지가 증대된다는 것만 남는데 이것도 가계 수익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엔화의 가치가 떨어져서 일본이라는 국가가 대외적으로 메리트를 얻는 것이 물가가 오르고 더 가난해지는 일본 국민들이 당하는 고통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인가라는 종합적인 비판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 경제 전체에 긍정적으로 된다는 것이 중소기업이나 가계경제와 일반 국민들의 어려움을 절대 해결해주지 못한다라고 단정합니다. 일본은 그동안 엔화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엔화 발행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논리로 돈을 무한정 집어냈습니다. 특히 국채도 얼마든지 발행해도 일본은행이 사들이면 된다며 돈을 계속 찍고 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계속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엔화는 누구도 가져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선 최근 오해가 잘하는 은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일본 경제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해는 부모를 뜻하고 같이 하는 장난감 뽑기 기계를 뜻합니다. 뽑기 기계에서 운이 좋아야 하듯 부모를 잘 만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본 국내 경제 침체로 일할 기회가 줄고 미래가 불투명한 젊은이들의 푸념과 자조가 섞인 표현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아베가 만들어 놓은 엔저 정책 아베노믹스가 뿌리 깊기 때문에 이제는 회복 불가능합니다. 일본 경제에 대한 우려는 벌써 30년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소리만 친 일본입니다. 그동 뭘 믿고 세계 최고의 일본을 외치고 살았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